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675만 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 시간에도 마이그레이션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요. 어제 하루도 약 4만 5천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5일 연속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1일 마이그레이션 차트에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도 마이그레이션은 수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10월 후반에 들어서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속도를 더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별 차트로 보면요. 10월에 이미 53만 5천 개를 돌파를 하였고 현재 55만 개를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수치가 2022년 7월 약 81만 개 지갑에 도달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수치까지 이번에 도달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페이스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한 달에 60만 개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 기준대로요. 주말에는 평소에 마이그레이션이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줘 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10월 들어서 요일별 마이그레이션 현황인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고요. 평일에만 보통 진행이 되는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현재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쉬어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말에도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페이스라면 이번 달보다는 오히려 다음 달 11월에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좀 긍정 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되어 있는 이 파이의 IOU 토큰 가격도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급상승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코인 개코 기준으로 한때 87달러 이상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는 현재 약 63US달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한 거래소는 HTX 거래소가 아닌 코인W 거래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승 원인을 보자면 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알트코인 역시 눈에 띄는 어떤 순환 펌핑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파이의 IOU 가격 상승이 어떤 타 자산에 커플링이 되어서 함께 움직였다라기보다는요. 거래소나 파이 생태계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 레딧의 운영자이자 커뮤니티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렉스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을 두고 파이가 이번 파이 페스트 이벤트를 두고 몇몇 거래소에서 이 가치를 끌어올려주면서 파이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려는 그런 척도 정도로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파이의 IOU 토큰은 거래소 측에서 코어팀과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체 토큰을 발행을 시켜서 그 토큰에다가 이름을 파이로 만들어서 상장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메인넷 이후 이 토큰의 보유량에 한해서 실제 파이코인과 1:1 수합을 해주겠다라고 거래소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 100% 신뢰를 하기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어팀과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은 이 IOU 토큰에 대한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오면서 거래 참여를 하지 않도록 장려를 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죽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IOU 토큰은 거래소에서 출금 자체가 불가능한 거래소 내부에서만 운영이 될 수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 파이 거래에는 많은 유저들이 거래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시세라고 부르기 힘든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파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이 오늘 새벽 시간에 X에 다시 공지를 올렸습니다. 파이 페스트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이고 맵 오브 파이 앱에 많은 업체 대표님들, 파이를 결제로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앱에 등록을 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현재는 등록 위주로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다가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실제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해당 매장을 방문을 해서 여러 사진도 찍어보고 파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해보고 SNS에서 그런 스토리를 공유를 해보는 그런 이벤트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파이코어 팀뿐만이 아니라 SNS부터 여러 미디어에서도 관련 프로모션을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맵 오브 파이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정말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여기에 등록된 매장을 이제 방문을 함에 있어서 파이 매장에 급작스럽게 수많은 파이오니어 고객님들이 한 번에 몰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각 매장 대표님들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결제 비율을 정하시겠지만요. 소비자인 우리도 그 매장에서 결제나 주문을 함에 있어서 그 업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수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있었던 일들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파이로 결제를 받는 한 피자 스토어에서는 파이로만 100% 결제를 하면서 수십 판의 피자를 대량 주문하는 그런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한 숙박 업체에서는 파이 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데요. 피크 시즌에 파이로만 결제를 하면서 숙박업체에 가능한 렌트를 모두 싹쓸이 하려는 예약 주문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결제를 함에 있어서 부분 파이로만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은 100% 파이로만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카운터에서 이 대표님들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파이로 결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위험 자산으로 간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P2P 거래 최저 가격 라인보다 대부분 더 높은 가격으로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이 파이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증명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파이에 대한 주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어떤 상도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페스트 쇼핑 기간이 조만간 시작이 될 텐데 큰 불미스러운 사건들 없이 매장을 방문을 해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각 국가와 지역에는 파이페스트 이벤트 참여 및 파이 결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 코어 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커뮤니티가 파이를 통해 글로벌 화폐 현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이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생태계를 보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파이의 성장을 위해 여러 프로모션에 힘쓰고 계시는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퓨처파이님 같은 경우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맞아서 해당 매장을 직접 리뷰할 계획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미 퓨처파이님은 전국의 여러 파이 매장을 방문을 해 오셨고요. 여러 매장 분위기와 파이 결제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해당 대표님과도 인터뷰를 진행을 해 오셨던 그런 유튜브로 유명한데요.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픈 메인넷이 다가오면서 클릭을 유도하거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복적인 약식을 내용만 공유하는 그런 계정글과 영상 매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0파이만 있으면 당신은 조만간 100만 장자가 될 것입니다. 와 같은 글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에서는 이러한 미디어가 여러분의 클릭을 유도하며 보이지 않는 이익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을 조심해야 되고 무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파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 또 이것으로 프로젝트에 이 참여의 원동력으로 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이런 미디어 글들을 만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런 글들이 보이더라도 그런 글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런 자극적인 내용에만 중독이 되어서 제가 어떤 뉴스를 찾게 되면요, 시간 선호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오로지 그날과 그때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 있을까, 여기에만 제가 모든 심리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경우 심리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될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매우 달콤한 글들과 스토리들이 3개월, 6개월 정도는 바짝 흥미를 돋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몇 년 이상 큰 커뮤니티를 유지시키고 이 커뮤니티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일까라고 깊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전에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마이그레이션 차트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또 가끔 이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지갑의 현재 코인 보유량을 가끔씩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파이도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소수의 고래 지갑이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미들의 파이코인을 조금씩 흡수해가는 형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든 간에 사람의 심리는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에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상위권의 소수의 지갑이 전체 부의 다수를 독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폐쇄형 메인넷 초기부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대량의 코인의 이동의 경로를
추적을 해보면요, 보통은 파이코인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고래 지갑에서 끝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시면요, 1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 상위 1.8% 지갑이 전체 비트코인의 9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비트코인은 상당히 불균형하게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균형이 쉽게 깨지는 기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 않은 약세장일 때 이런 현상이 오히려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 약세장일 때 고래 지갑은 매집을 시작을 하죠. 보통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은 끝이 났다, 스캠이다,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과연 가만히 두겠냐,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에 나올 때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게 되고요, 그것을 고래가 주워 담는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들어서면서 가격이 큰 상승을 이루게 될 때는요, 그때 고래는 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물량을 개미가 비싸게 받아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나 파이나 결국 사람의 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패턴은 흡사하게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년 안에 50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된다. 물론 이 의도가 좋은 의도가 되었던 나쁜 의도가 되었던 내년이 되었을 때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파이의 생태계와 파이의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 노력과 시간을 착취당한 듯한 큰 허탈감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냥 매우 싼 가격에 매도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실망 매물은 그대로 누군가의 고래 지갑으로 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역사가 증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 철학이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얼마만큼 간다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미디어나 사람에 너무 의존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장기 프로젝트로 이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마인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댓글을 보면요, 이러한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텔톡에 3천만 개 이상의 파이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현 락업 물량 제외하면 약 8억 개 정도의 유통 물량만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중 텔톡의 비중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량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톡 지갑을 보시면요, 기존에는 한 개의 메인넷 지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개의 지갑으로 나뉘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고, 생태계 지갑 물량 순위에서 1위, 2위 지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위부터는 파이채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텔톡 지갑에 있는 코인은 순수 개인 물량으로 보기는 힘이 듭니다. 파이채몰처럼 수많은 유저들의 거래를 담당하는 에스크로 메인넷 지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지갑을 또 100% 앱의 메인넷 지갑에 유저들의 파이만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인 물량과 어느 정도의 유저 물량이 함께 혼합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전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갑을 초기부터 매우 이상한 지갑으로 관찰을 해왔고 X나 영상에서 수년 전부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텔톡 지갑이라고 밝혀지기도 이전이었고요. 기존에는 파이채몰이 압도적인 물량을 생태계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기에 급작스럽게 알 수 없는 하나의 지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풀린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있었고, 이 수천 파이, 수만 파이가 거래가 되는 그런 거래들을 하나씩 추적을 해보면 여러 의심 거래들까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시장에서 애매하게 풀려 있었던 물량이 모두 이 GBU7으로 몰리는 현상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GBU7이라는 지갑이 6개월 후가 더 지나서 엄청난 양을 매집에 성공을 했는데요. 또 그 이후에 텔톡 프로젝트가 정식적으로 파이 프로젝트로 홍보가 시작이 되었고, 이 GBU7 지갑이 텔톡 메인넷 지갑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톡의 자세한 내용은 모두 알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의 이 매집 물량과 텔톡의 유저들의 물량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텔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량을 짧은 시간에 모을 수 있었냐라고 하냐면, 일단 텔톡 유저들의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그만큼 초반 시장에는 던져지는 물량들, 즉 의미 없이 매도되는 물량들이 넘쳐났었고, 그것을 어떻게든 매집을 하는 세력이 있었기에, 지갑이 있었기에 결국 GBU7의 이런 볼륨이 쌓이지 않았나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도 손바꿈이 많이 일어난 상태여서 지난 2년 전처럼 물량이 마구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도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항상 상승 분위기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실망 매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가 또 찾아올 텐데요. 그런 경우 이런 텔톡과 같은 지갑, 또 다른 고래 지갑이 그 기회를 틈타서 한 번에 큰 볼륨을 쌓아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뻔한 내용이지만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래 지갑들이 보여주는 꾸준한 매집과 분할 매도 패턴은 그들이 매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수익을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파이 보유자도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꾸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누가 내년 안으로 1파이 얼마 간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몇백 파이만 있으면 1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더 많이 나오거나 생태계 외부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파이가 너무 스캠처럼 보여져서 생태계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매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커뮤니티 글에 누군가가 저 지갑 해킹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파이가 이렇게 보안이 허술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쓰신다라거나 파이 요즘 시세 얼마 정도인데 좋은 가격에 줄 테니 파이를 다 넘겨라 라는 얘기에 바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나 아니면 P2P 거래, 먹튀 거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파이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파이의 커뮤니티 응집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커뮤니티 개개인들의 주장과 얘기들을 모두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 얘기도 다 알아서 의심을 해보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얼마만큼 미래의 사실과 다 맞아떨어졌는지 다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상 마지막에는 매우 뻔한 이야기였지만 그만큼 파이 생태계에서 실행하기 힘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